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보내주신 자료, 불륜의 그림자, 어떻게 잡아야 할까?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는 실전 가이드, 이걸 좀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혹시 지금 파트너의 행동이 좀 미묘하게 변했다 느껴지시거나 그냥 촉인가 하기엔 마음이 좀 복잡하다 하시면요.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단서들을 한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가이드가 재밌는 게 그냥 막연한 감정, 불안감 이런 걸 넘어서요. 구체적인 행동 변화, 아니면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 재정 상태 변화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데서 나타날 수 있는 불륜의 징후들을 아주 좀 상세하게 다루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감정에 확 휘둘리기보다 좀 냉철하게 상황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핵심적인 관찰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어디부터 볼까요? 네, 여기서 일단 중요한 건 감정적인 반응은 잠깐, 아주 잠깐 접어두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료가 말하는 객관적인 신호들, 거기에 좀 집중하는 거죠. 배우자의 일상 루틴이 갑자기 바뀌었나? 이걸 먼저 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설명하기 어려운 잦은 야근이라든지 주말 외출, 또 집에 오자마자 뭔가 막 씻어내려는 듯이 바로 샤워하는 습관 같은 거요. 그런 변화들 말입니다. 아, 갑작스럽고 설명이 잘 안 되는 변화요. 확실히 그냥 바빠졌네 이거랑은 좀 다른 지점이겠네요. 그 가이드 보면 옷차림이나 향수 같은 외적인 변화도 꽤 중요하게 보던데요. 맞아요. 평소 스타일하고 좀 다른 옷을 자주 입는다거나 익숙하지 않은 향수 냄새 아니면 섬유 유연제 냄새 같은 게 계속 느껴진다. 이러면 이것도 그냥 넘기지 말라고 조언하죠. 물론 이런 변화 하나만 가지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근데 다른 징후들이랑 같이 나타날 때는 좀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요즘 진짜 많은 분들이 신경 쓰시는 거 디지털 기기 사용 패턴? 이건 어떻습니까? 이 가이드에서는 어떤 점을 좀 특히 강조하나요? 스마트폰에 거의 몸의 일부처럼 다루는 것 그 자체보다는 그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를 보라고 하는 것 같던데요. 정확합니다. 네. 가이드가 딱 지적하는 게 그거예요. 예를 들어 당신이 이렇게 다가가면 갑자기 화면을 확 숨기거나 엎어놓는 행동, 아니면 이전과 다르게 비밀번호나 패턴 잠금을 되게 복잡하게 여러 단계로 설정하는 모습 같은 거요. 또 특정 메신저 앱 사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거나 통화나 메시지 기록을 좀 강박적으로 삭제하는 빈도가 잦아지는 것, 이것도 중요한 관찰 포인트로 제시합니다. 이런 행동들이 결국 뭔가를 숨기려는 방어 기제일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런 디지털 장벽들이 오히려 그 심리적인 거리감을 더 확 느끼게 만들 수도 있겠네요. 소통 방식의 변화는요. 이건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단순히 대화가 줄어든다. 이거 이상으로 어떤 신호들을 봐야 할까요? 네. 가이드에서는 대화의 양뿐만 아니라 그 질의 변화도 중요하게 봐요. 당신하고 좀 깊은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거나 눈을 잘 마주치지 못하고 사소한 일에도 예전보다 훨씬 쉽게 짜증을 내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인다? 이러면 감정적인 연결고리가 좀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합니다. 마치 당신을 좀 밀어내려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듣기만 해도 좀 힘드네요. 재정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 없겠죠. 가이드에서는 특히 어떤 종류의 재정 변화를 의심의 단서로 보나요? 그냥 씀씀이가 커졌다 이거랑은 다른 어떤 구체적인 패턴이 있을까요? 있죠. 가이드가 강조하는 건 설명되지 않는 지출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현금 인출이 잦아진다거나 출처가 좀 불분명한 큰 금액의 카드 지출 내역이 발견되는 경우, 혹은 당신 몰라 개설한 비상금 계좌나 대출 같은 게 확인되는 상황, 이런 걸 구체적인 예시로 들고 있어요. 진짜요? 네. 이런 재정적인 비밀은 관계의 투명성이 깨졌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차량 주행거리가 갑자기 확 늘었다거나 차 안에서 낯선 물건들이 발견되는 거, 이것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다각도로 살펴봐야 할 부분이 많네요, 진짜. 그런데 이 가이드에서 정말 이건 절대 안 된다 하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바로 증거 수집 방법인데요. 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합니다. 정말 강조해야 돼요. 가이드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법적인 방법은 절대 안 된다고 아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상대방 동의 없이 도청을 한다거나 위치 추적 앱을 몰래 설치한다거나 이메일이나 메신저를 해킹하는 거, 이런 거요. 네네. 이런 행위는 당신의 의심이 사실이든 아니든 오히려 당신을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 있어요.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 안에서 신중하게. 이건 정말 명심해야 할 부분이네요.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 가이드는 불륜을 의심할 때 참고할 만한 여러 가지 징후들, 행동이나 디지털, 소통, 재정, 물리적인 것까지 상당히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근데 가장 중요한 점은요. 이 가이드가 제시하는 징후들은 어디까지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서들이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확정적인 증거는 아니라는 사실이죠. 아, 그렇죠. 단서일 뿐이죠. 네, 가이드 역시 여러 단서들이 좀 복합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그 의심의 무게가 더해진다고 설명해요. 그러니까 섣부른 판단보다는 신중한 관찰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이 자료는 단순히 불륜을 밝혀내는 기술, 이걸 넘어서 어쩌면 진실을 마주할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끝없는 의심 속에서 계속 고통받기보다 현실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당신의 삶을 위한 어떤 주체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과정 자체에 좀 무게를 두는 듯합니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가이드 내용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한번 던져볼 질문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의 의심이 정말 힘겹게 마주한 현실이라면 그 깨어진 신뢰 위에서 당신은 무엇을 다시 세우고 싶으신가요? 당신 자신을 위한 다음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야 할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그 여정 역시 진실을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당신에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잘 보셨나요? 오늘 또 다른 이야기에서는 우리는 초기 징후부터 디지털 및 물리적 증거 확보 방법, 그리고 진실을 마주했을 때 현명한 대처법까지 냉철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당신에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진실을 외면하는 것만큼 당신을 좀먹는 것은 없습니다. 당신의 영혼을 파괴하는 거짓말의 늪에서 벗어나십시오. 당신의 의심을 단순한 착각으로 치부하며 고통받기보다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삶을 위한 다음 페이지를 피 묻은 손으로라도 넘길 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싸움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신뢰할 수 있는 주변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은 정당하며 당신은 충분히 더 나은, 거짓 없는 삶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무엇이든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바로 당신의 삶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고 진정한 나를 되찾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을 위한 투사가 되어야 합니다. 저희 또 다른 이야기는 다음에 또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고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